안녕하세요. 투자직감입니다. 2021년 투자업계에서 가장 큰 화두는 메타버스에서 시작된 NFT 열풍이었는데요. 이 때문에 메타노믹스라는 신조어까지 생겼다고 합니다. 미래에 메타버스라는 테마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메타노믹스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할 텐데요. 이번 시간에는 대신증권의 송용주 연구원님 모시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연구원님 안녕하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네, 최근에 이 메타노믹스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내시고 굉장히 바쁘시다고 들었는데요. 주변 분들 반응은 좀 어떠세요? 저희 기관 투자자들부터 개인 투자자들까지 너무나 이 요청이 많으셔서 제가 목이 쉴 정도로 그런데. 하루에 5시간씩 얘기하고 다니고 있습니다. 네, 사실 메타버스라는 개념은 되게 많이 들어봤는데 또 메타노믹스라는 제목으로 이제 리포트를 내신 분은 연구원님 처음이세요. 네. 네네. 어떻게 메타노믹스에 더 관심을 갖게 되신 거예요? 사실 메타버스가 어떻게 작동을 하고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는 많이들 아시잖아요. 네. 그럼 그 많은 회사들 중에 누가 성공을 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유저들이 생태계에 참여하는 이런 메타노믹스라는 게 잘 돌아가도록 구현을 한 회사가 앞으로 메타버스 플랫폼의 1등 주자가 되지 않을까. 그래서 그런 원리, 그런 생태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습니다. 하긴 저희가 P2E, 플레이 투 원, 게임하면서 번다 이런 개념들은 많이 들어봤는데 사실 이런 것들을 더 잘 작동하게 할 수 있는 회사가 돈을 번다.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런 회사들의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런 리포트를 쓰신 걸로 보이는데요. 그럼 이제 메타노믹스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 생소한데 어떤 개념인지 좀 더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? 가상 경제, 그러니까 virtual economy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근데 그거는 정말로 가상 세계에서 재화를 NFT로 생성하고 그걸 코인으로 거래하고 그 생태계만 얘기하는 건데 그거보다 더 광의의 개념이 메타노믹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. 거기서 생산된 그 재화나 코인이 현실 세계로 나올 수 있고 또 현실 세계의 재화가 가상 세계로 또 올라가서 또 돈을 벌 수 있고 그런 믹스된 경제 체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. 그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초부터 계속 투자업계에서 화두였잖아요. 왜 투자업계가 갑자기 이제 메타버스에 주목을 하게 됐다고 보세요? 작년 말에 그 12월 달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이 그 자사의 협업 플랫폼 옴니버스라는 걸 런칭하면서 말씀하신 92년도에 출간된 스노우 크래시 소설에서 등장했던 단어를 들고 나온 거죠. 근데 사실상 이게 어떤 개념은 아니거든요. 2016년도에 오큘러스 리프트 1 1세대가 나왔고 포켓몬과 같은 컨텐츠가 인기를 끌면서 이제 VR, AR이라는 이름으로 그때는 막 주식시장 테마로 떠올랐었는데 이제 디바이스 성능도 별로고 컨텐츠도 딱히 없고 확 죽었단 말이에요.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로 로블록스, 제페토 이런 데서 어린이들이 놀기 시작했고 그런 게 인기를 끌다 보니까 가상세계 컨텐츠가 이제 수요가 없을 것이라고 시장에서는 의심을 했었는데 그 의구심이 해소된 계기가 된 거죠. 그러면서 마침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있었고 그렇게 해서 투자 테마가 좀 없었던 투자 세상에 핫하게 떠오른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또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이제 P2E 게임 같은 게 이제 실제로 나타났잖아요. 이렇게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게임들이 실제로 나타나면서 더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 같은데요. 또 이제 주요 기업들의 주도권 경쟁 같은 것도 심해졌다 이렇게 리포트에서 언급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이제 올해 들어서 유독 커졌던 건가요? 그렇죠. 이제 로블록스의 그 분기별 사용자 수, 일활성 사용자 수를 보시면 한 2천만 명대에서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면서 올해 3Q에 지금 4,800만 명까지 늘어났거든요. 그래서 이제 비상장 회사 같은 경우 저희가 숫자를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많이들 들어보셨을 베트남의 스타트업 그 스카이 매비스가 만든 엑시 인피니티 그 게임 같은 경우에 동남아에서는 그런 공급망 사슬이 무너지면서 일자리를 잃은 그런 노동자들이 할머니, 할아버지, 온 식구가 모여가지고 그걸로 생계를 유지하게 된 거죠. 그러다 보니까 블록체인 기반이 아닌 로블록스 같은 플랫폼의 성장, 그다음에 그런 블록체인 기반의 P2E 게임들이 주목을 받게 되면서 이게 가능성이 있구나. P2E 이런 개념이 확산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. 네네.
말씀 들어보면 두 가지 때문인 것 같아요. 일단 첫 번째는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, 그리고 두 번째는 일자리가 없어지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게임이 유행을 하기 시작했다.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네,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네. 기존의 게임 생태계는 게임 회사가 다 독식하는 구조였단 말이에요. 아, 네. 게임 아이템이나 캐릭터나 그 소유권도 회사가 갖고 거기서 번 돈도 회사가 많이 가져가고 게임 머니는 그 안에서만 쓸 수 있었죠. 그런데 사실 웹 2.0 생태계가 발달해 온 걸 보시면 그 UGC라 그래서 유저가 생산해내는 컨텐츠를 소비하고 생산하고, 그리고 지금 음즈 세대나 아니면 음즈 다음 세대들 같은 경우에 그런 정제된 컨텐츠보다는 그런 날것, 비극 정서 이런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. 그리고 그걸 생산하면서 내가 돈도 벌 수 있고 이런 생태계 굉장히 익숙한 유저들인데 그들한테 기존의 게임 회사들은 변함이 없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거기 식상하고 내가 만든 게임에서 즐기고 돈도 벌 수 있고 이 개념이 요즘 세대한테 너무 잘 맞아떨어졌던 거죠. 진짜 다양한 이유가 융복합돼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. 그렇다면 이런 이렇게 메타버스라고 하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의 재화가 어떻게 보면 통해야 하는데, 이런 기술을 위해서는 이제 필요한 그 기술적인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. 뭐 인프라라든가 뭐가 있을까요? 그런 건. 지금 기존의 폐쇄된 생태계에서는 그 네네. 한 게임 안에서 캐릭터나 아이템 옮기기가 어려웠는데 네네. 이제 NFT가 붙고 블록체인 기반이 되면 그게 가능해지는 겁니다. 그래서 NFT라는 게 소유권을 부여해 주는 거다 보니까 내 캐릭터, 내 아이템을 NFT로 발행을 해서 만약에 그 NFT 프로토콜이 다 플랫폼별로 통합이 된다고 하면 제페토 캐릭터를 갖고 놀다가 로블록스에 가져갈 수도 있고 이런 식이 되는 거죠. 그래서 NFT와 블록체인이 아주 중요한 인프라 기술이다 이렇게 꼽히고 있습니다. 그럼 이제 그 메타버스가 적용될 수 있는 대표적인 업종은 무엇이 있다고 보세요? 일단 기존의 생태계에서는 빅테크나 게임 기업들이 중앙화된 플랫폼 서버를 가지고 다 독식을 했었잖아요. 근데 유튜브나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인플루언서들이 막 돈을 벌고, 그것처럼 메타노믹스에서는 일단 유저 생태계가 굉장히 커질 것 같고요. 두 번째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이 컨텐츠 IP를 보유한 기업인 것 같습니다. 엔터, 미디어, 아니면 패션, 스포츠 브랜드들. 기존에는 사실 짭퉁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문제도 많았고, 그 다음에 뭐 엔터나 미디어 기업 같은 경우에 음원이나 영상의 소유권을 주장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잖아요. 디지털 세계에서 무분별하게 복제가 일어나다 보니까. 그렇죠. 그런데 이제 NFT가 붙어버리면 음원이나 이런 거에 소유권을 확실하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수많은 엔터 기업들이 메타버스 사업으로 확장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그 대표적으로 이제 게임이나 엔터 이런 기업들을 말씀해 네. 주신 거고, 플랫폼이나 거래소 이런 부분들도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을까요? 네, 아무래도 지금 플랫폼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로 이제 게임이나 SNS 쪽. 왜냐면 게임 유저들이 가장 지불 용의가 높기 때문에 기존의 그 게임 생태계에서 아이템을 사고 게임 머니를 사고 이러던 생태계 가장 익숙한 유저들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게임부터 개화가 되고, 그리고 SNS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이 요새 메타라고 사명 변경을 10월 28일에 했는데 그 SNS의 영역도 사실 지금 뭐 틱톡이나 유튜브 같은 동영상 시대로 오면서 페이스북은 약간 힘을 잃은 모습인데 메타 같은 경우에 이제 그거를 이제 메타버스 버전 호라이즌 VR이라고 하는 그 서비스를 베타 서비스 하고 있거든요. 그게 약간 로블록스나 제페토가 10대 청소년 위주라면 거기는 약간 워크룸이라 그래서 이제 협업할 수 있고 이런 기능까지 추가를 하면서 어른들의 다 SNS 놀이터로 변신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서 그런 플랫폼 기업들의 움직임도 보셔야 되고, 그다음에 거래소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 이 블록체인 생태계의 혈액 같은 게 코인이다 보니까 그 거래를 원활하게 해주는 거래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죠.